저희 3.3 정책이라고 해서 33가지의 정책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정책이 정치혁명이에요. 정치혁명을 보면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축소하고, 3,000명의 보좌관을 다 없애겠다라는 취지인데,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죠. 다른 나라에 비해서. 그래서 그 300명을 좀 축소할 때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그 말에 제가 삘이 딱 꽂혔던 것 같아요. 그래,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란 일 한번 해보겠다고 나왔으면 자기의 정치의 뜻이 있다면 무보수와 명예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, 만약에 돈을 필요하다면 후원을 누군가 해준다면 5,200만 우리 인구가 1,000원씩만 한다고 해도 얼마예요? 그거를 받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정치혁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그냥 진짜 여기 뛰어든 거죠. 지금 저희 나라 인구 대비 굉장히 저출산국가 1위죠. 출산혁명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10살까지 키울 수 있는 주부 수당도 100만 원, 매월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, 또한 그 제일 처음 아이를 놓자마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 통장에 딱 들어온다면, 그래도 아이들 키우면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과 저의 아이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희 또한 지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이 되겠죠. 그러면 노후 혁명이 왜 필요하냐면, 지금 노인 어르신들께 조금의 돈은 나가고 있어요. 그 돈을 받아서 그 병원이나 아니면은 자식들이 왔을 때 돈을 조금 용돈이라도 주고 싶거나, 아니면 손자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렇지만 넉넉하지 않은 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손자에게 돈을 주며 자식들에게 어떻게 돈을 드릴 수 있겠어요.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도 가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. 왜? 병원비 몇 푼 아끼려고.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나도 노후에는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, 그리고 또 시장에 나갔을 때 어르신들을, 나물 파는 어르신들도 보고, 그 다음에 박스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았어요. 그분들 또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버셨던 거죠. 그렇지만 지금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는 밝지는 않잖아요. 돈 걱정에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고, 저 또한 이러한 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거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다면 노후혁명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65세 이상 70만 원씩 주고, 그다음 배당금이라고 해서 월 150만 원씩 나오는 게 있어요. 그럼 그것만 합치면 220이 된다는 거죠. 그럼 자식들 눈치를 볼 일도 없고, 그다음에 아프면 돈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아끼시질 않고 그냥 병원을 가실 수도 있잖아요.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세계 저희가 노후 1위잖아요. 빈곤층. 세계 1위를 하는 게 저희 나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자살 1위, 노인층의 1위, 빈곤층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서부터 위에까지 문제가 아닌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노후 혁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. 배당금이란 건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돈을 투자해서 그 수익이 났을 때 저에게 돌려주는 게 배당금이잖아요. 그 말 그대로 배당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형식으로 돌아가는 거죠. 제가 월급을 받아서 세금을 나라에 열심히 내잖아요. 그럼 그 세금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쓰고 그 수익이 났을 때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. 이건 아주 획기적인 혁명이라고 봐요. 지금껏 뭐 국민에게 돌아오는 어떤 돈은 없었거든요. 하지만 지금 이 배당금은 누구에게나 만 18세가 되면 죽을 때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래가 보일 것 같아요. 왜?
제가 여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나라 줬더니 내가 낸 돈으로 나라가 잘 굴러가서 그 수익금을 나에게 준다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충성하지 않겠어요? 저는 충성할 것 같아요. 정말 열심히 세금 더 내고. 그래서 저는 배당금도 아주 획기적이라고 봅니다. 교육혁명. 정말 제가 사실은 아이들 관련 일을 뭐 청소년 일하고 뭐 여러 상담 쪽도 일을 하고 해봤는데 20년 동안 제가 아이들 관련 청소년 관련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교육의 지금 현실이 학교 교육에서도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창의적인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접목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꿈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은 즐겁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.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나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과목들이 힘들다는 거죠. 그런데 이 교육혁명은 수능을 폐지하자는 혁명이거든요. 수능을 폐지한다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한 과목만 6년 동안 예를 들어 뭐 영어를 너무 좋아해요. 그럼 6년 동안 그 한 과목만 시험을 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특성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죠. 아니면 3년 동안 영어를 했더니 마음에 안 들어. 그러면 나는 다시 미술이 더 나랑 맞는 것 같아. 그럼 미술을 또 다시 3년 동안 채워서 6년이 아닌 3년 동안 과목도 바꿀 수 있는 상황을 주니까 그 미술에 다시 심취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나는 무엇을 할까를 찾을 수 있는 희망적인 학교 생활과 즐거운 생활이 될 것 같아요. 학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더라고요. 그렇지만 우리 동양 쪽에는 보면 아직까지 주입식 교육이 많잖아요. 외국에 저희가 잠시 살 때 아이들이 똑같아요. 보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8시까지 교실에 들어가서 9시까지 계속 수업을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고 그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여기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랑 비슷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교육혁명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학부모님 또한 아이들이 한 과목만 한다면 사교육비가 확 줄어들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교육비 자체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교육혁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모든 가정에 한 가지씩은 다 가진 부채일 거예요. 부채가 어느 집이라고 많고 어느 집이라고 작고 그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일반 개인 대출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 부채혁명은 지금과 같은 전시와 같은 상황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가서 뭐 어떻게 쓰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 먹는 걸 먹든지 해서 이런 경제적인 흐름이 일어나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대출을 갚든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.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. 대출금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 대출금을 어떻게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정말 맞다고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저희 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긴급 생계 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을 지원을 해요. 1억을 지원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. 그러면 도움을 주었을 때 빚만 어느 정도 청산이 된다면 삶에 있어서 조금은 살아가는데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요. 부채로 인해서 어떤 한의사 부부가 죽은 경우도 있었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뭐 돈에 의해서 아니면은 삶에 찌들어서 모든 게 돈으로 관련돼 있으니 목숨도 던지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채 혁명은 모든 국민을 구덩이에서 살릴 수 있는 혁명이라고 봅니다.